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000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1, 2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인암 우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 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97, 1577-1797.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인암 우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97, 1577-1797.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임.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을 위한 대박 아카데미 이경훈입니다. 자, 투자 세계에서는 누가 뭐래도 당당할 수 있는 나만의 원칙과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집이나 아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자,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나만의 원칙과 중심을 잡으면서 이 열린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태도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공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대박 아카데미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동웅 대표와 함께 대박 아카데미 월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월요일은 시작을 했는데 시장은 또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조금씩 여유를 잃고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침착하고 여유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동웅 대표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해나가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 모두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은 이건 늘상 반복되는 거의 공식처럼 이야기되는 것입니다만은 시장의 대세 흐름은 경기 흐름, 기업의 펀더멘탈을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중기 흐름은 수급, 그리고 단기적으로 재료나 뉴스에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현재 약세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당장에 펀더멘탈이 나빠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4사분기 실적, 기업의 실적들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 이번 주에 물론 GDP 성장률,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쪽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심리적인 면도 있고요. 중국 긴축과 관련된 그러한 것에서 연유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이 아직 유지가 된다면 지금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 다시 시장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시고요. 다만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리 또 중장기가 상승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에 상처가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칙을 나는 중장기 어떤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아니면 약간 단기 운용한다.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중장기 보유를 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지금 미국의 은행 규제안 그리고 중국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저희는 서브프라임 때도 잘 견뎠고 또 더 이전으로 거슬러 가보자면 9.11 테러 때도 잘 견뎠기 때문에 아직은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해야지가 않았으니까 꾸준히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면서 시장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종합 활용편입니다.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요 대형주들 그리고 또 개별 종목 중에 아주 급등나가는 급변하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에 대한 일목의 적용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와 시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일목균형표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증시 상황 참 변동성이 심한 것 같은데요. 일목균형표에 한번 대응을 해서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증시 상황과 일목균형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예, 균형표의 아주 중요 변화일이 이제 지난주에 지나가면서 시장이 공교롭게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 7시 한 30분경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리기를 1월 20일에 주요 변화일이 오니까 여기서 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미 거론된 내용입니다만 1월 2일에 바로 그 와운의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한국경제TV 공동으로 2010년 유망주 투자 설명회를 했을 때도 제가 오신 분들께 지금 이때쯤 주가가 오면 하락할 가능성,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일자를 가지고 미리 예고하는 방식의 시황을 하는 경우가 사실 좀 드물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 자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께 강의해드렸던 일목균형표의 시간론을 활용한 방법이고요. 이것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21일 상토라든지 또 12월 22일에 코스닥이 고점을 나오던 상황도 전부 미리 설 날짜를 말씀을 드리고 장중 상황 발생 즉시 와운의 카페 가입하셨던 일반 분들께도 전부 주의 메시지를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차들 한번 보기를 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의 3일봉입니다. 그래서 이 봉 하나가 3일씩 모아놓은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차트를 가져와서 보면 봉이 너무 압축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보면 일목의 3파동에 따른 3배수로 시간 마디를 설정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한 복합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선이 지나갑니다. 그죠? 예, 이것은 이 3일봉 안에서의 22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6월 24일 조정받을 때 그리고 처음 10월 6일경에 지지받을 때 이럴 당시 보면 3일봉이 22평이니까 이것 자체가 바로 일봉으로 환산하면 62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여기 저항받던 자리
여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수가 1600 한 38포인트대 네.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향후 지수가 혹 추가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을 보면 자 2009년 3월 3일이 주가가 바닥입니다. 그전에는 2008년 10월 27일이 금융위기 이후 바닥이었죠. 바로 이번 파동의 크게 봐서 출발 자리는 작년 3월로 볼 수 있겠죠. 여기로부터 보시면 아래에 76이라고 숫자가 씌어 있는데 네. 76은 지난 시간론 때 배우셨듯이 76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목에서는 1순위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3일봉으로 했기 때문에 3배수로 하면 바로 226이라고 하는 일목의 1환이라고 하는 변화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세가 확률적으로 과거 통계적으로 보니까 일목산인의 정리입니다. 이렇게 큰 마디가 하나 이런 식의 일수가 진행이 되면 뭔가 시세의 변화가 오는 수가 많더라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요. 바로 1월 20일에 이런 변화일이 왔기 때문에 제가 1월 2일에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방송을 통해서 20일부터는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가격으로는 1723 전고점에 걸려버리고 일수로는 226 변화일이 오면서 어쨌든 시세가 지금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지금은 지난 시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일봉의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보면 이런 약간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시면요. 자, 코스닥 여기가 12월 22일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제가 여기가 바닥에서부터 17일이 올라왔으니까 이 17일도 일목의 기분 수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쉬지 않고 오르기 때문에 이때도 제가 월요일 방송을 하면서 이 구간에 주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날 음봉을 때릴 때 바로 장중 시황을 바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약 5일 조정 받죠. 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배웠던 구름 상단 지지받고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6일 올랐다가 흔들리는데 5일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5일 올랐죠. 이날이 1월 19일이고 20일 여기서부터 조정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오늘 장중에 급락을 했는데요. 종가에 살짝 감다가 다시 밀렸습니다만 이건 제가 장중에 2시 29분에 캡처를 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선 530까지 딱 왔다가 장중에 살짝 돌렸거든요. 네. 그리고 자 보시면 5일 조정 받았죠. 자 이런 리듬을 가지고 보고요. 또 여기는 안 그어놨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일목균형표의 42 변화일이 수요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시세가 당장은 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최근 상승 일수가 크고 여기 20일에 226 일목이 변화일이 왔으니까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라면 큰 변화일이 왔기 때문에 또 말이죠. 제가 시간상 주봉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주봉은 재작년 10월 바닥에서부터 65 기본 수치를 채웠습니다. 자 이런 기본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 즉 지난주는 주봉도 큰 변화일이 오고 일봉도 큰 변화일이 왔는데 거기서부터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 조정이 오래 갑니다. 깊게 가고요. 작년 9월 23일 조정 예상치는 그 전에 제가 12월에 불러드렸는데 처음에 10월 초순에 돌아가는 자리에서 제대로 안 되면 2달은 조정 간다 그랬는데 11월 27일까지 조정 받았거든요. 이분도 사실 조정을 좀 깊게 가져올 소지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경기 흐름이 적어도 한 3월 정도까지는 가는 큰 추세 파동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시세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고 리듬, 정박자를 따지는데요. 5, 6일 정도의 리듬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5일 채웠죠. 그죠? 근데 코스피 지수는 20일 날 상투거든요. 예. 그럼 내일이 5일이 되죠. 자, 그럼 수요일이 바닥에서 42일목 기본수치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정도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그 뒤에 제대로 돌려준다면 이번 226 리듬에서 조정이 오긴 했지만 깊게 가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시세가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복원력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변화마디에서 들어 올리지를 못하고 다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자칫 우선 단기로는 5일에 실패, 다시 5일 이런 식으로 9일 이상의 조정이 온다든지 이렇게 복잡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바로 이번 지수 상투 고점 그리고 하락 이 과정에서 226 일목 기본 수치가 걸렸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것을 지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달 초부터 이날을 주의하라고
고지를 했다는 것인데 그 바탕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일목균형표의 변화일과 같은 논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코스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한 9일 정도까지 더 두고 봤다가 그때까지도 계속 조정을 보인다면 그 조정의 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 예. 9일을 그냥 빠진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전후에 들어오는 리듬에서 다시 복원해서 추세를 타주면 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에서 그냥 시간을 때우다가 돌아간다 그럴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네. 못하고 이번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는 리듬에서도 시세가 뭔가 별로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다시 쳐내려가면서 크게는 한 9일 정도 이렇게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번 주 중후반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해봐야겠어요. 요즘에 또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조정 장세가 깊게 이어진다면 개인들의 손해폭도 좀 만만치가 않겠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었더라도 시장이 맥점에서 돌아서지 못하면 우선은 더 저가에서 산다라는 기분으로 네. 현금화 쪽으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번 주 중후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지표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주목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여주실 지표는 유로 달러 지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목균형표 이론 자체가 여러분 시세라고 하는 장에 대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일목사님 표현도 그렇고 저희도 실제 써보면 그렇습니다만은 비단 주가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율이라든지 근데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 시세 그리고 금리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 지난주 그 앞주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120원대에서 추가 이탈 가능성까지 보이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환율이 너무 급락한다, 속도가 빠르다 이 부분이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월요일 날 바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거주에 변화마디가 들어와 있고 원달러 환율도 가격 목표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지지 내지는 반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유로화가 아주 재밌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바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로달러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주가가 작년 3월 3일에 바닥을 찍고 이번에 위에 올라와서 226일이 걸리는 게 있는데요. 유로달러는 묘하게도 그 전에 고점을 기록을 했다가 12월 초순에요.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던 중에 지난 1월 13일 자리에 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압축이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일목 기준선하고 배우셨죠? 네. 예, 어문 아래에서 일목 기준선에 올라가다 걸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선 제가 일수 가기 전에 배웠던 그 추세 타기 방법으로 한번 보죠. 중간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추세 중기 추세의 마지노선이랄 수 있는 구름 상단을 이탈 안 합니다. 예? 그러면서 중간중간 기준선 흔들림도 있고 하긴 했지만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기준선 이탈하고 구름 상단 이탈하고 구름 하단 이탈하죠. 이것이 추세 이탈의 순차적 진행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종목이든 뭐 이렇게 환율이 되건 뭐가 되건 정배열 양운 위에서 기준선과 구름 상단을 이탈하는 시세는 여러분 용인을 하면 안 돼요. 네. 예, 거기서는 분명히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자, 그거 하나 배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역배열 국면에서 올라가다가 기준선 이렇게 두들겨 맞고 빠지면 재하락 파동이 상당히 세게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도 선만 가지고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아울러 보시는 것처럼 좌측 제일 바닥에서부터 1월 13일이 226 변화의 1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유로 달러가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면 16일을 올랐다가 16일을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올라가다가 주요 저항선에 걸려 있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 올라가다가 1150원대에 지금 일목의 기준선에 제가 이 차트 안 가져왔습니다. 딱 걸려가지고 오늘 조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로화 226 걸리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걸리고 우리 지수 걸려가지고 우리 원달러 환율 걸려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유로달러 그림이 기왕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과거에 올라오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첫 바닥과 두 번째 눌림 바닥까지가 34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목의 33 기본 수치에 하루를 더 갔고요. 그로부터 그 다음 상투까지가 꼭 33일입니다. 그 일목 기본 수치죠. 그죠? 네, 그러네요. 예. 이렇게 가면 65 기본 수치에서 딱 하루 더 가고요. 이번 주가 지난 제일 바닥에서부터 65주라 그랬죠. 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일목의 기본 수치가 환율이 되건 주가가 되건 지수가 되건 일봉이 되건 주봉이 되건 이따 보여드릴 분봉이 되건 정확한 이 마디에 걸리면 변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42일 만에 바닥, 42의 두 배수인 81일 만에 상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는 52일 만에 상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33일에 걸리고 어떤 때는 42일에 걸리고 그죠? 네. 어떤 때는 52일에 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네. 이것은 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종목 때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미리부터 좀 석 달이 되면 저는 뭐 한 달치 심지어 뭐 6개월치를 미리 예고를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며칠을 가면은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42일 차다라고 하고 준비를 해 놓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가가 고점으로 와서 이탈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최저가를 만들고 뭔가 반등의 형태 패턴이 나오면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라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일목균형표에 대입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유로달러화 차트까지 한번 봤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중후반 이후로 큰 변화가 나오면서 대세가 좀 변하는 그런 변화일이 나오지 못한다면 향후 움직임이 결국 좋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목균형표 이 기본 수치상 이런 조정 흐름이 쭉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조정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주관식 질문을 주시는데요.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애매하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왜 기술적 지표가 지나간 건 잘 맞는데 앞으로는 안 맞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여러분 해명 해석을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나간 건 기술적 분석의 어떤 지표가 어떻게 매듭이 지은지를 확인이 가능하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가상한 시나리오가 두세 개 나올 수 있다고요. 예. 그죠? 그래서 변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올해 지수가 3월 11일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흐름이 만약에 상승 흐름에서 단절이 나오고 잘못되어 버리면 자칫 3월을 향해서는 쉬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고요. 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표가 60일선 이탈을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주에 발표될 경기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27일 미국에서는 FOMC 성명서,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시 이런 것들, 29일에는 미국의 GDP 4분기 예측치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매가 어제는 지난 금요일은 대량 매도해서 이 월요일은 오늘 종가의 차이까지 들어오면서 매수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대량 매도로 바뀌지 않는다는 이런 조합들이 완성되면 여러분 시세는 다시 상승 흐름으로 혹은 추세를 타면서 갈 수 있고 이것이 전부 거꾸로 작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레벨을 향해서 빠지고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변화일 같은 거 설명을 드릴 때 날짜만 보는 것 같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날짜와 지지선, 60일선을 지지하는가 못하는가, 일목으로 치면 기준선과 구름 상단을 지지하는가 못하는가 그런 거와 함께 바로 주변 변수들을 조합을 해서 이 저점이면 이제 되었구나. 여기서는 못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다음 레벨까지는 빠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일목균형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지표나 또 외국인 수급 현황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악재가 되지 않고 호재가 되어준다면 이런 조정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일목균형표에 대입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선물 매매 현황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바로 이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질문 주셨듯이 향후 시장 흐름을 미리 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가능성을 준비를 해놓고 대비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장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오늘은
분봉상 어느 시간대에 어떤 변화 마디가 오는지를 미리 좀 잡아서 회원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장중지수가 대단히 많이 빠지다가 종가 직전에 좀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상황 실제 캡처해가지고 쏴드린 화면 그대로입니다. 예, 이 직전에 예고치를 보내드리고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우선 일봉을 보시면 장중의 기준선이 어떻게 됩니까? 예, 무너졌다가 다시 돌았었죠. 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직전 저점을 이 일목에서는 이것을 보더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탈해버렸다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선 장중으로 보면 자 60분봉입니다. 직전 최저점에서 기본수치 42개 왔죠. 42개 왔죠. 그죠? 네. 42개 왔고요. 바로 월요일 날 아침 처음에 들어온 저점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부터 26개예요. 예, 이건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장중 저점 찍던 자리를 제가 30분봉으로 가볼게요. 자, 60분봉은 여기가 42인데 30분봉으로 보면 직전 고점으로부터 33 기본수치 와 있죠. 네. 그 직전 저점에서 50이 와 있죠. 전부 일치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15분봉을 한번 볼까요? 15분봉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파동을 이렇게 잡습니다. 아무 데서나 잡는 건 아니고요. 자, 직전 최저점에서 15분봉도 42개이죠.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 65개 와 있죠. 그러니까 이 한시라고 하는 이 지점은 이 부근은 60분, 15분, 30분 전부가 바로 시간마디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뭔가 여기서 지수가 지금 하락 중이지만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직후에 5분봉이나 15분봉에서부터 변화가 오면 장중으로 단기 바닥에 나왔구나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죠. 네. 이와 비슷한 사례를 20일 날 코스닥이 폭락을 하다가 돌아 나간 자리가 있는데요. 이때 이 시간마디를 한번 보죠. 자, 최고 상투로부터 코스닥은 19일이 상투입니다. 내려오는데 첫 하락이 5분봉이 몇 개입니까? 32이죠. 자, 일목이 기본 수치 33하고 같은 자리죠. 그죠? 네. 그 다음 바닥이 몇 개입니까? 34시죠. 자, 33하고 하나 차이 납니다. 그 다음 바닥이 몇 개? 34개입니다. 34개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15분봉 당시 선물, 제가 이것도 캡처해 가지고 다 보내드렸는데요. 15분봉의 선물 마디가 숫자가 33개씩 꼭 오고요. 15분봉의 62평이 치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신 가격 목표치를 따져보면 이 하락을 그대로 내리는 것이 N 목표치인데 544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간 시세를 한번 빼고 다시 빼는 것을 일목에서는 EV 값이라고 하는데 544입니다. 그럼 이때 장중 저가가 얼마냐? 544.44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목표치하고는 소수점 첫 자리 0.3포인트 정도 오차에 5분봉 34개 찍고 딱 돌아가죠. 32, 34, 34. 그럼 이것만 보셔도 이 자리에서 양봉이 돌았을 때 우선 진바닥이다, 완전 바닥이다는 둘째치고 이 자리에서 시세가 뭔가 변화가 오겠구나. 이것을 일봉에 집어넣고 주봉에 집어넣고 종목에 집어넣으면 똑같은 논리로 시세의 바닥을 찾을 수 있고 혹은 바닥을 좀 예견할 수도 있고요. 네. 예, 고점을 예측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목균형표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이렇게 해서 일목균형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 복습을 맞춰봤고요. 이제 이기는 투자법에서 새로운 투자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점을 빼 이기는 투자법 순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종목의 목표치를 한번 대입을 해볼 텐데 첫 번째 대입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예, 먼저 포스코를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께 선물 분봉 같은 걸 가지고 장중 미세하게 따져나가는 방법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파동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프랙탈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정확한 이론이라면 그것이 분봉에 적용을 하든 심지어 연봉에 적용을 하든 결국 방법론은 같고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원전에서는 분봉매매까지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제가 이걸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미세 파동, 장중에 저희는 선물 100대까지도 이렇게 파동을 나눠봅니다만은 그런 방식과 함께 그래서 일봉이 조금 단기적인 시세를 본다면 주봉은 중기 시세를 보고 월봉은 아주 그 대세를 보게 되는데 바로 최근에 포스코가 잘 올라가다가 뭔가 걸림돌이 나오면서 최근 조정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떠한 연유로 조정을 받는지를 일목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한번 해드리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포스코의 주봉 차트이고요. 예, 2008년 10월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 23만 4,500원 바닥을 찍고요. 그 다음에 한번 예, 11월에 눌림목을 주고 예, 올랐다가 여기서 3월 3일에 작년 조정을 받고 돌아 올라가는 그 과정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그림으로는 한파동 이상의 이 그림이 일단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 전에 우리가 윤옥균 가격 목표치 분석법을 배웠죠. 그래서 제일 바닥에서부터 첫 상승폭까지를 한번 내어보면 네. 이것이 그 23만 4,500원에서 첫 상승 고점이 43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폭이 보면 약 19만 9,500원, 약 20만 원 정도 올랐어요. 네. 그래서 43만 4천 원 고점에다가 그 가격을 그대로 더해보면 63만 3,5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포스코의 최고점, 최고 가격이 얼마냐 하면 바로 63만 3천 원입니다. 네. 이 불과 5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죠?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또 거꾸로 시장이 상승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목사님 표현 그대로 가져옵니다. 얼마나 시세가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잡아볼 때 이러한 가격들이 아주 좋은 잣대가 되고요. 네. 저희는 이것을 지향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 시세가 추세 이탈이 없다면 결국 1,000마디의 2배 대세 상승은 이것이 이제 4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이건 크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시세가 그 이후 전전해서 가다가 여기서 보시면 기준선 이탈 전혀 없습니다. 자, 주봉이지만 정비를 가고 있죠. 그죠? 가다가 이번 63만 3천 원대에서 주가가 섰는데 주봉 계산을 해보니까 일목의 기본 수치 65가 나옵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도 만약에 추세를 계속 타고 갔다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시간과 가격 레벨이 있었겠죠. 그때 되면 69만 7천에서 70만 원이 오는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노려봤겠지만 이 봉을 보면 봉 패턴에서 말하는 Y자형, 장악형, 덮어 씌우기 형이 나옵니다. 그 이후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가격과 이런 시간이 합치되면서 들어온 조정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삼성전자를 하나 더 보죠. 예. 삼성전자도 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바로 월요일까지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고점 극복까지도 도전하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포스코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85만 원대에서부터 사실 전고점 돌파는 아직 안 되고 뭔가 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빠지지 않는다일 뿐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면 40만 3천 원에서 여기 고점까지가 63만 2천 원이거든요. 이것이 약 22만 9천 원, 약 23만 원 떴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또 2배를 해보죠. 그러면 일목의 이 값이라 그랬죠. 영문의 이 자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첫 파동을 그대로 올리는 방식이 이 값이다. 이게 86만 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 상승과 눌림목까지 들어온 이 폭을 올려보는 방식을 V자형, 제가 가격 목표치 계산법 기호 외우기 설명에서 V 계곡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V값, 이 폭이 한 11만 2천 원 정도 돼요. 이것을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려보면 85만 6천 원이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 차트는 제가 무료 공개로 올려놓은 일목균형표 전용 차트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톡톡 찍으면 가격 목표치가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가격 저항선이 지나가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65개 와 있죠. 여기에서 이번 걸리고 현재 시장이 아니요. 이 종목이 하락 조정은 아니지만 막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다음에 주봉상 음봉이 뜨면서 전환선 이탈이 나오면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번에 다시 돌파가 나오면 그 다음 레벨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주봉을 가지고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 다음 레벨이 약 100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수가 훨씬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과 함께 예측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삼성전자 100만 원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얕게 조정을 받든 그냥 가든 이 추세를 주 추세를 타고 가고
지수와 상승 흐름을 유지한다면 약 100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포스코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두 종목 다 최고가를 경신하고 조정폭을 보이고 있었는데 일목균형표상의 목표치 계산법을 해보니까 목표치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상의 기본 수치죠. 65, 이 숫자도 잘 들어맞아서 그 숫자를 기점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목균형표상의 여러 가지 수치들이 과연 이런 대형주 말고도 중소형주에도 잘 적용이 될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렇죠. 지금 종합활용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중간에 한번 또 설명을 좀 넣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이 그냥 단순 추세 타기 방법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역설적으로 제가 한국경제TV에 2002년부터 나오면서 2002년 10월 바닥부터 멀게는 한 6개월 전, 3개월 전 혹은 1년 전 이렇게 예고를 하고 그것이 실제 변화가 일어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청자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일목균형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나는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추세 추이 방법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 때 실제 그것을 쓰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단 몇 분이라도 시세 속에서 저런 시간상의 특징적인 리듬을 이용하면 또 매매를 뭔가 독특하게 하고 혹은 사전에 좀 예측하는 방법이 있구나. 여기에 착안을 하시고 힌트를 얻으셔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더 좋은 효과를 얻는다라면 저는 거기서 좀 보람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좀 깊은 내용, 얕은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진짜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나는 추세 태우기 방법으로만 가겠다. 아니면 시간 리듬이라고 하는 것, 가격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보는 방법도 한번 해보겠다. 그 표로에 따라서 저기 사용을 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종목 하나 보죠. 자, 바로 성호 하이텍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 IT 관련주들 약세를 띠다가 삼성전기가 좀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뾰족이 양봉을 내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름대로 조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호 하이텍을 보시면 시간상 그냥 바로 불러드리면 첫 하락했던 마디를 가지고 목표치를 잡으면 이 값이 1,900원이 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주가가 1,900원이 바닥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포스코 삼성전자 보셨죠? 올라가면서 주봉에 두 배치를 딱 때렸는데 거의 목표치에 달성하고 조정을 받거나 멈춰 있지 않습니까? 네. 성호 하이텍은 내려오면서 두 배를 딱 달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하락했던 목표치를 한 번 빼고 두 번 빼면 그것이 2N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올라갈 때 아까 눌림목을 두 배씩 올린 것은 2V였죠. 그죠? 그것이 얼마냐? 1,800원이에요. 1,800원. 그리고 올라간 폭을 다시 빼면 V값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11,000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호 하이텍은 1,900원 이 값, 1,800원 2N 값, 11,000원 V값이 전부 결집되어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구름 상단이죠. 그죠? 자, 구름 상단이가 나름대로 좀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고요. 또 하나. 올라갈 때 이 종목은 33 일목 기본 수치에서 하루 모자라는 32일 만에 상투를 쳤는데 이번 바닥이 50이라고 하는 일목의 기본 수치 하루 모자라는 51일입니다. 51, 52에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일목상으로 보자면 뭔가 시세가 반전하기 좀 유망한 지역에서 정확히 돌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시세가 앞으로 계속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역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기준선 돌파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과 함께 기준선 돌파가 되는지를 마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다시 과거로 가보면 이전 최고점에서부터 이번에 바닥이 11월 9일하고 쌍바닥인데요. 쌍바닥 둘째 자리까지가 또 51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51일이죠. 그죠?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경우에 하나, 자, 보시면 이렇게 5일간에 걸쳐서 자,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51일을 잡았고요. 자, 고점에서부터는 두 번째 저점까지를 51일로 잡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반등 상승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눌리잖아요. 시장이 좀 안 좋거나 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 바닥에서 5일을 지나간 자리, 그러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수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러면 자, 두 번째 저점에서 다시 51일이 오거든요. 이 자리에서 저점 형태를 띄고 돌아 나간다면 역시도 좋은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은
또 개별 종목에서 바닥 자리, 뭔가 지지선에서 가격 시간이 합치되고 나서 뭔가 전환행 패턴이 나오는지를 노렸다가 매매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중소형주 중에서 성우 하이텍을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51일 기본 수치 51일 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아까 전에도 이 일목균형표 상으로 추세 타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저희가 추세에 매매하는 것은 한번 배웠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원전 종화균형표 하면서 약 26일 동안 횡보를 하다가 후행 스팬이 와서 시세를 탁 치면서 올라가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그때 지금 다우지수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죠. 자, 다우지수는 바닥에서부터 52일 뜨고 난 뒤에 이번에 지금 대폭 조정이 와 있습니다. 네. 조정이 와 있는데 그 전에요. 11월 약 16일경부터 이 주식이 횡보 조정이 들어갑니다. 조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지점을 보시면 기준선 이탈이죠. 그럼 우리가 배울 때, 자, 양운 위에서 기준선 이탈하면 좀 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세가 가다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2, 3일 정도 잠깐 외출했다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기법에서도 3days 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잠깐 벗어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추세가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뒤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주가가 여기서 기준선을 살짝 이탈할 때 뒤를 보시면 후행 스핀이 어떻습니까? 시세를 딱 딛고 돌아가죠. 그죠? 네. 이 경우가 바로 후행 스핀 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시세가 물론 이건 전환선 지지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조정받다가 시세에 만나서 탁 돌아가죠. 그래서 후행 스핀 사례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구름 기준선 전환선도 물론 유용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시세가 뭔가 여기서부터 조정 일수가 누적이 되었다가 뒤에서 다가오는 후행 스핀이 시세를 딱 치는 순간 획 감아서 올린다라면 이 조정 탈피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세가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면 기준선 이탈에 후행 스핀마저 이탈이 되니까 이건 매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을 한번 보죠. 나스닥 같은 경우 구름 하단 지지 올라갔다가 전고점에 걸리고 조정시 보시면 이날 정확하게 시가가 기준선 지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환선 지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자, 중요한 구름 상단 혹은 하단 기준선, 전환선 순차적으로 지지받고 돌아갔고요. 이 역시도 여기서 조정받을 때 후행 스핀이 딱 찍고 돌아가죠. 예, 지지 모습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최근에 그 추세 잘 타고 가는 종목을 한번 보긴 할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선 대한항공인데요. 예, 환율 수혜주로 꼽히다가 또 4사분기 실적이 좋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네.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좋아지는데 호재들이 많네요. 예,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양운 위에서 기준선 이탈이 종가상 전혀 없습니다. 예, 이것은 기준선만 오면 돌려놓고 기준선은 오면 돌려놓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도 기준선이 57,050원, 57,000원인데요. 딛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이 그림대로 하자면 기준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매수 내지 보유죠. 네. 단 예, 잘 딛고 돌아가던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50% 매도하고 그렇죠. 구름 상단에서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예. 하이닉스도 잘 가고 있는데 자, 대한항공이 기준선을 타고 갔다면 하이닉스는 여러분 전환선을 타고 갑니다. 시세가 가속화될 때는 전환선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환선 이탈이 없는 한 보유 및 매수가 맞고요. 이 경우에는 전환선 이탈이 나오면 약 이것은 뭐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네. 한 3분의 1 정도 매도를 했다가 기준선에서 기다린다든지 또 아니면 가격상 여유가 나는 밑에서 사서 여유가 많다라고 하면 기준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고하면서 제가 여기서 그건 시간상 못 해드렸는데 바닥에서 나왔던 가격 목표치와 시간마디가 차고 이탈이 목격되기 전까지는 그냥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한항공 그리고 하이닉스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을 타고 쭉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하이닉스는 전환선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종목 다 기준선이나 전환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쭉 보유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까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한번 봤는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바로 급등하는 종목, 급등주인데요. 이런 네. 종목에는 이런 일목균형표상으로 어떻게 대입이 될까요? 예, 여러분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급등을 하면 가격으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이것이 뭐 어떤 경우는 10배를 뜬다 이럴 경우에는 가격 목표치는 안 되고요. 결국 남는 건 시간인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얼른 말씀을 드리죠. 급등주를 바닥에서 잡아서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출발할 당시에는 이것이 급등으로 갈지 아닐지에 대한 확신은 좀 모르죠. 부족하거든요. 예. 대신에 급등이 온 경우에 자 HNT를 보시죠. HNT라고 하는 종목은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의 규소강, 태양광 관련주, 규소 개발,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아주 초급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건 제가 분명히 이날 자 매도 사인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 상승이 딱 9일입니다. 일목 기본 수치이죠. 그 다음에 이 바닥 출발 자리에서 일목 기본 수치 33일이죠. 네. 바로 그 10월 8일 날 당시 정국교 이 회사 대표가 우리 회사 이렇게 급등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따라갔었거든요. 예. 자, 하필이면 33일차, 9일차 약재가 터지고요. 그 다음에 최바닥으로부터 마지막 상투일이 35일입니다. 요 기억해 두시고요. 직전 고점에서 52일입니다. 숫자 많이 나왔습니다. 자, 52일 직전 고점, 최근 9일, 바닥에서부터 33일에 한번 흔들고 35일짜리 상투 치고 빠집니다. 보성파워텍 보시죠. 네. 최근 급등주 히어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원전 관련주에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날아갔는데요. 오늘 주가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이 종목 한번 보세요. 이 출발 자리에서 35일차가 바로 지난 목요일입니다. 주가 대단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날 떴다가 월요일날 급락을 해버렸는데요. 이 직전 고점에서 52일이 오늘이죠. 네. 아까 HNT 직전 고점에서 50일차에 상투 치고 빠지는 거 보셨죠? 맞아요. 그다음에 보성파워텍 최근 가장 저점 10월 1일 출발 자리에서 일목균형표 76 기본 수치가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인데 그다음 목요일까지 올렸다가 더 가는 듯 하다가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이 절대 경강부회가 아니라요. 저는 이 종목을 시황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추격 매수 구간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와우넷 우리 카페에 들어와 있는 일반 분들에게도 메신지를 혹시라도 보성파워텍 가지고 계시면 이제부터는 주의 구간이다라고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꼭 무조건 일목균형표 기본 수치 때문에 빠졌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이런 주의 지점 방어운전 구간 경고 신호가 들어온 자리에서 바로 이런 시세 변화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액션을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익만 키워 나오다가 이렇게 흔들릴 때는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성파워텍 최근 상승세가 굉장하던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일목균형표 기본 수치상 딱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후에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지 쭉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웅 대표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영의 주식 다이어리. 오늘 이 시간은 사실 오늘장 대응하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내일, 한 달 후, 1년 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요. 제가 종목을 볼 때 좀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식의 내재 가치에 따라서 수급이 몰리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바로 당연한 주식 상승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특징적인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는 날이 될 겁니다. 오늘 장 막판에 코스닥이 특히나 엄청난 속도로 하락을 하기도 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원전 관련주라든지 기타 그전에 급등했던 종목들로 대규모 추격 매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날에는 과연 어떤 것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보내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대부분 좀 부진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컸었던 하루였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차트가 굉장히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내일이나 모레 단기적으로만 한 일주일 정도의 흐름만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특징적인 흐름을 짚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 그 부분을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건 매도하고 싶은 사람보다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하루를 보낼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주가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런 매수세가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특징적인 종목들을 캐치해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볼 때 굉장히 특징적으로 판단하는 이 4가지 조건 가운데에서 바로 시장 대비 강세 종목을 찾는 것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좀 수익이 났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팔고 싶으셨을 거예요. 저라도 오늘 시장이 단기적으로 내일만 보더라도 또 이만큼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서 팔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상태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 낙폭이 시장 대비해서 현저하게 적다거나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이름하여 제가 시장 대비 강세 종목 찾기라고 이름을 좀 정해봤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부분은 굉장히 쓸만한 방법이 되겠는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전의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710포인트니까 굉장히 옛날인데요. 옛날에도 지금도 이 방법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이 급락했다는 게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개파락, 우리 갭도 좀 배웠었죠. 개파락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같은 날에 이 종목명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부산은행인데 어쨌든 이 종목은 오히려 시초가는 낮게 출발했지만 종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 거래도 오히려 강하게 매수가 붙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라는 것을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같은 기간에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리가 바로 여기인데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자리에서 일단은 주가가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시초가는 굉장히 견조하게 좀 지켜주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때마다 매수 기회로 잡으면 사실 이제 수익 나는데 크게 좀 어려움이 없다라는 건데 물론 차트만 보고 대응하기는 힘들겠죠. 이 종목이 좋다라는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을 좀 이용하시면 좋다 이건데요. 최근 들어서의 흐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은 코스피 차트고요. 위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은 동양강철의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뀌었죠. 위쪽이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종합주가지수가 4거래일 연속해서 이유는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4거래일 연속해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이 진행됐었는데 이 종목은 무슨 일인지 빠지지 않고 같은 가격권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아래 거래도 크게 부진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종합주가지수는 그 기간대에 지켜져왔던 가격보다 오히려 아래쪽으로 많이 하락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동양강철이라는 이 종목도 시장이 좀 하기 때문에 좀 부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그때 지켜줬던 가격권대까지는 빠지지 않고 시장보다 견조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굉장히 맛보고 싶은 상한가를 연속해서 이틀이나 두 방이나 맞게 되는데 이런 흐름들을 예측을 하려면 물론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있어야겠지만 차트를 골라내는 데 있어서는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때에도 하락하지 않고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인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심 종목군을 좀 세팅을 해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오늘 갖고 계신 종목들이 수익이 막 10% 나던 것들이 수익이 빵이 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계좌가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오늘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주식하고 말 거 아니고 한 달 그리고 좋으면 6달, 1년, 2년 노후 계획까지 세워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전 충분히 주식시장에서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오늘 하루를 실망하는데 나머지 하루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위쪽에 보시는 건 마찬가지로 이제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은 CJ-CGV 주가인데요.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때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과 좀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지나고 보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시장도 물론 올랐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시장이 한 20% 가까이 시장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50% 이상 상승하면서 사실 시장보다 2배, 3배 가까운 수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건 알아야 될 텐데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 그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그 종목들을 검색하는 시간으로 오늘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좀 빠르게 넘어갔지만 4가지가 있어요. 시장 대비 강세, 신고가 돌파, V자 패턴이 나온다든지 주봉 밀집을 상향 돌파한다든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특히나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빠진 오늘입니다.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굉장히 빠진 오늘 주가가 안 빠지고 견조하게 유지가 됐다거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약보합권대에서 마무리가 됐던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 실적 따져보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쌌었는데 내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관심 종목군 안에 넣어 놓으셨다가 수급에 붙을 때 같이 들어가신다면 단기간에 나쁘지 않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시장이 하락할 때 이제 오늘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장 대비 강세 패턴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성공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공부 내일도 대박 아카데미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밤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000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1, 2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인암 우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83, 1577-1783.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인암 우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83, 1577-1783.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임.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리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당신의 1%가 누군가의 100%로 다시 태어나는 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투자 나눔입니다. 지금 행복 주주가 되어주세요. 정말 그렇게 힘드세요? 탄소를 줄이는 녹색혁명.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당신이 녹색혁명가입니다. 쌀이 부족하다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부족하다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